(2024년 12월) 한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노화는 개인의 고민을 넘어서 국가, 산업, 지역, 약국 모두의 화두가 됐습니다. 2017년 14%였던 65세 이상의 초고령 비중은 2025년 현재 20%까지 급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말할 때 이렇게 숫자만 이야기하고 경험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 그리고 약국이 열어갈 새로운 기회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보기 위해서 한국당뇨협회 이명배 총무이사님, 독립제약우 TC사업본부 박혁 상무님, 3층 파란문약국 유지선 약사님, 하남스타약국 최용환 약사님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약사국문 미디어국장 감성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고령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수년 전과 비교해서도 그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이 각별히 다를 것 같은데요. 5년 전과 비교해서 약국에서 느끼는 변화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유지선 약사님 좀 어떠세요, 요즘? 네. 저는 3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단골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5년 전과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어떤 약을 주세요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본인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뭐 기억력이 떨어져서 힘들어요. 귀에서 소리가 나서 괴로워요. 이렇게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나 늙어서 그런 거니까 참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은 요거를 방치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신다는 것을 알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약사에게 상담 요청을 하십니다. 저도 지금 이제 쇼핑몰에서 약국을 한 지가 10년째 됐는데 초기만 해도 어쨌든 대부분 단순 질환들이 많았어요. 그럼 쇼핑하다가 뭐 체했다거나 뭐 소화제 주세요, 뭐 머리 아프다면 진통제 주세요,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달라는 그냥 뭐 단순 그런 것들이 많았다면 최근엔 이제 뭐 고객층의 연령층도 조금 높아졌고 뭐 기억력이라든지 아니면 관절, 잇몸 아니면 무기력증 이런 것들로 조금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분들의 특징은 특히나 약간 자기가 병원에 갔는데도 뭐 다 이상이 없었대요. 치과 가서 스케일링 받고 했는데도 이상이 없었고 뭐 다른 것 쭉 했는데도 이상이 없는데 자기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어떤 질환이 있다는 것을 내추럴, 자연 질환으로 받았어요. 폐경도 마찬가지죠. 갱년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폐경이라든지 갱년기가 옴으로 해서 나는 이런 증상이나 이런 걸 한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 증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아까 약사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노인들이 와서 내가 이런 증상을 얘기하고 이런 그래서 필요한 약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근데 외로워요. 이런 초고령층에 대한 뭐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약 30%가 우울증이라고 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경제적인 거는 좀 나아졌다 하더라도 이런 질병으로 인한 이런 우울함 또는 이런 좌절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약국에서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 드신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한 번 공감해드린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려고 약국에 고마워하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잠깐 이어서 얘기 드리면, 박혁 상무님께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 현황을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 고령화 트렌드, 이제 사회의 트렌드의 변화를 가장 빠르고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산업계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제약사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는 좀 어떨까요? 저희가 이제 매년 소비자 조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증가된 것들이 자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대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 사회 현상을 또 놓고 보면은 이게 더욱 심화됐다고 보는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은 러닝에 대한 붐 같은 것도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자신의 건강을 챙긴다는 거고, 아마 이게 초고령 사회가 갖고 오는 인구 구조의 변화, 특히 중장년층들이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건강을 챙겨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산업에 있으니까 이 산업의 입장에서 이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아마도 시니어 웰니스 OT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 중에 또 약국과 또 저희 제약사 이런 두 파트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러한 시대 흐름에 대비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올해 일본에 있는 드럭스토어 쇼를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엔 이미 시니어들을 위한 각종 그런 제품들도 훨씬 다양하게 많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시니어들을 위한 제품과 이런 상담이라든지 뭐 약국에서의 진열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는 조금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 초고령 사회가 왜 약국과 만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초고령 사회가 되면 이제 의료 시스템은 병의원들은 만성질환 환자로 이제 붐빌 거 아니에요. 붐빌 텐데 가벼운 불편함, 이건 가장 가까운 이제 전문가인 약국으로 이동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국의 전문적인 상담 역할 그리고 이제 그에 걸맞는 제품들 꼭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약국 채널의 미래 가능성은 어떻게 보이실까요? 제약업계에서. 저희가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 약국이나 또 약사분들에 대한 또 신뢰도는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조금 개량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아까 문턱이 낮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채널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채널이 편의점, 그게 한 6만 개 되고요. 약국이 한 2만 5천 개. 그 다음에 뭐 올리브영 같은 곳이 한 1,600개. 그 다음에 다이소 같은 거 1,600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요새 핫하다고 하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건 매우 적고요. 약국이 갖고 있는 커버리지는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약국, 약사님들한테 갖고 있는 신뢰도와 약국이 갖고 있는 접근성을 잘 묶어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약국에서 잘 케어한다면 또 상담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반 의약품 등의 제품들을 활용한다면 앞으로의 초고령 사회에 있어서 약국 채널은 저는 상당히 비전이 있지 않을까 뭐 마케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이어가면 선진국들은 저희가 이제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초고령 사회를 이제 이렇게 미리 대비하면서 약국의 역할을 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특히 품목별로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나라인 일본만 보더라도 이 시니어 이제 불편 증상을 굉장히 세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이 부분을 의사, 약사, 제약사가 함께 이제 시니어 OTC 시장을 키워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제 좀 체계적인 이 시니어 OTC 카테고리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고 OTC를 통해서 이제 약국의 역할을 좀 더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전 OTC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은 사실은 다 뭐 관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뭐 어디 잇몸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뭐 그런 느낌이어서 환자들도 좀 애매하게 생각. 이게 치료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국에 계속 문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도 뭐 명확하게 조금 자신 있게 판매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OTC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효능 효과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치료제라는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잇몸이든 관절이든 기억력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것 같고 소비자들도 그런 걸 물어요. 이거 꾸준히 먹어도 돼? 어차피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내가 계속 먹어도 이게 안전한 거냐라는 것들을 많이 묻고 그 다음에 그런 부작용은 없냐.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팔려고 하는 그런 광고들만 많은 거죠. 그에 반면 OTC는 효능 효과도 명확하고 부작용도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게 OTC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OTC는 약국에서만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OTC를 매개로 해서 환자와 약사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TC 시장이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회사들도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약사들도 더 노력을 많이 해서 OTC를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약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OTC라고 하는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비자와 또 약국을 연결하는 상당히 중요한 매개체고요. 또 입증된 효과와 안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초고령 사회의 테마에 아마 그와 관련되어 있는 OTC 시장은 많이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따져본다면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기억력 장애 또는 뭐 이명 그 다음에 뭐 무기력증 뭐 등등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기억력 장애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셀프 메디케이션 시장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장이 가는데 이게 꼭 약국만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이미 약국 외에 다른 산업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 일반 의약품이 아닌 건식이나 식품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뭐 건식 원료인 포스파드딜세린 같은 경우가 뭐 작년에 뭐 2배에서 3배 정도가 증가됐다라고 예어져 있는데 실제 약국에서는 그렇게 큰 기억력 관련된 시장의 증가는 보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카테고리가 뭐가 발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약국과 제약사가 어떤 카테고리를 발전시킬 것이냐라고 협업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분명히 사회적으로 큰 의미와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얘기할 때 사실은 약속을 잊어버린다. 그다음에 내가 열쇠를 어디다 놓고 왔다. 핸드폰을 놓고 왔다. 이런 것이 약사님들이 환자들한테 이것도 질환의 시작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함으로 해서 이런 질병까지 가지 않는다는 이렇게 적극적인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총무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것이 약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거꾸로 다가서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계속 물어봐야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요새 전화번호를 잊어버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주관적 인지 저하라고 분류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주관적 인지 저하가 있는 사람은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로 이어지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루 뭐 깜빡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개선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건식이나 일반 식품 갖고 가능한 것이냐 뭐 그렇진 않다고 볼 거고 아마 두 분이 그쵸. 또 약사님들이라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 효과가 확실한 일반 예. 의약품인데 왜 건기식을 먹겠습니까? 예. 약사가 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 여쭤보고 싶어요. 특히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초고령 사회를 컨셉으로 해서 네. 다양한 OTC들을 네. 많이 만드시잖아요. 아까 네. 상담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상담을 하려면 상담을 할 때 필요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 무기가 이제 OTC인데 저희가 동국제약을 초빙한 이유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컨셉을 두고 이제 유독 관련 OTC들을 새롭게 만들고 네네. 그 시장을 키우시고 광고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약국에 큰 도움을 주시는데 이런 컨셉을 맞춰서 개발된 동국제약의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뭐 저희 동국제약 제품들이 아마 아시는 것처럼 뭐 잇몸약 같은 것들도 있죠. 물론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최근에 발매됐던 제품들이 뭐 탈모도 있고 뭐 정맥순환과 관련된 제품도 있고 뭐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 관련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품들을 저희가 그냥 우연히 개발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저희가 매년 소비자 2,000명 이상을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를 하다 보면 그 트렌드라는 걸 저희가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거는 뭐 갑자기 저희가 초고령 사회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5년 전, 10년 전에 예측이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약국 채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약국도 그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좀 움직이고 변화하고 대비한다면 아마 약국 채널이 미래가 매우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어서 앞으로도 보다 열심히 그런 제품군들 제약사로서 저희는 또 연구하고 또 준비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상무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는 무슨 약을 주문하려면 단종이에요. 안 팔리니까 계속 단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동국제약은 계속 신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업사원한테 되게 감사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좋은 제품을 계속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동국제약뿐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OTC가 점점 줄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상무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저는 네. 이제 환자 쪽으로 생각하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빨이 아픈데 병원에 가긴 멀고 근데 약사님 했더니 그러세요? 이거 드세요. 그러면 먹으면 금방 나요. 네. 약 좋아졌거든요. 이것처럼 아까 OTC가 결국은 약사와 환자를 연결시켜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결국은 좋은 약을 만들고 또 약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환자들은 이 아픔을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OTC도 활성화되고 또 약국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OTC 한 품목 성공시키기 참 어려운데 동국제약은 꾸준히 신제품을 내고 계시고 하셔서 대단하다 생각이 돈 들긴 냄새를 합니다. 잘 맡는 게 아닐까. 역시 환자 입장. 뭐 약국 채널의 미래가 네. 크기 때문에 네.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 흔히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약국에 가지는 부정적인 편견 중에 하나가
나한테 이제 비싼 약을 팔려고 한다라든가 특히 이제 OTC들은 이제 유명 품목들 네. 위주가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OTC를 추천하고 판매하고 상담하면서 느끼는 좀 현장의 어려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잘못된 확신이죠. 자극적인 유튜브 썸네일만 보고 이게 만병통치약이라더라. 이거 먹으면 효과가 있다더라. 이건 먹으면 안 된다더라. 그것만 믿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일단 경계심을 갖기 때문에 설득시키기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한 허들입니다. 그 단기간 먹는 진통제 같은 거는 가격이 별로 안 비싸니까 괜찮은데 이런 시니어 관리 제품들을 오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그 결제하실 때 조금 부담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약사 측에서 약사가 추천하는 제품은 뭐 믿을만하다. 이런 홍보 자료 같은 네. 것 좀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기억력이나 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 네. 이런 메시지 아니면 단계별로 제품을 구매했을 때 그런 프로모션 같은 거 네네. 그런 거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약사님도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뭐 물론 가격 민감도도 꽤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보가 워낙 넘치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로 그게 잘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신뢰도 없고. 그래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런 유명품 같은 것들을 먼저 접하도록 권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나와의 신뢰가 없다면 그래도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제품들을 먼저 권하면 좀 거부감이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만성질환을 케어한 약들은 단기간 먹어서는 효과를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판매할 때 이거를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또 약사의 역할이고 대부분의 뭐 탈모든 잇몸이든 아니면 관절이든 최소 뭐 2달, 3달 정도는 먹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금 먹고 에이 효과 없네 이러고 안 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국에서는 그걸 좀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이제 동네 약국에서 약사들의 신뢰가 중요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그분을 좀 믿고 한번 가이드를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원 약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을 구입하고 특히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먹어야 효과를 네네. 발휘하는데 저희가 조사하면서 보니까 약사님들한테 예를 들어 2개월은 복용해야 됩니다라고 말 한마디 들은 소비자와 그런 얘기 없이 복용한 소비자들의 네. 약을 지속 유지하는 류의 그럼요. 차이가 유의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멘트 같은 것들은 초고령사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또 만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상시화된다면 아마 의미 있게 작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전립선 네. 그 치료제들은 네. 진짜 한 2개월 이상을 먹어 효과를 보시거든요. 근데 한 달치만 사가고 나중에 한 달이 더 오셔서 약사님 이거 효과 하나도 없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판매할 때 고객님 이거 2달 먹기 전에 꼭 효과를 논하시면 안 돼요. 꼭 2달 이상 드셔야 돼요 라고 꼭 말씀해 해드리거든요. 그럼 복약 수능도가 확 올라갑니다. 네. 요즘 제약사들이 워낙 영업사원들도 많이 줄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받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스스로 막 노력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약사도 좀 나서서 약국들의 교육을 조금 힘쓰고 그다음에 약국들의 좀 일관된 상담 기준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해주면 약국에서 훨씬 더 그런 거를 케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복약지도 스티커라는 거를 네, 이제 좋네요. 만들어서 제품에다 스티커를 네. 붙여서 뭐 하루에 몇 번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하거든요. 좋죠, 너무 좋죠. 너무 물론 좋은 이것 것 또한 이제 담당자 교육을 잘 시켜서 모든 약국에 네. 착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런 것 좀 강화하지만 그런 아이디어 주신 것들을 보다 많이 필드에 적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약사들도 샤이해요. 그래서 조제실에만 있으려고 맞아요. 하고 일반의학은 상담을 좀 꺼려하십니다. 환자를 접하는 거 어려워하세요. 젊은 약사일수록. 그래서 그분들이 또 OTC 공부를 또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요것만은 상담할 때 꼭 지켜주세요라는 네네네. 가이드를 안내해 주신다면 훨씬 예. 더 잘 예. 판매가 될수 맞아요. 있습니다. 모범생들이라서 말을 되게 잘 듣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약사공단에 소개된 좀 OTC가 활성화된 약국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보면 얘기하신 부분들하고 다 일맥상통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담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과 같은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 상담 노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이제 질환별 패키지 같은 것들도 구성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POP나 이제 진열 같은 것들도 좀 더 이제 시각화 시키고 요즘은 이제 뭐 그 제약사에서도 이제 매대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 시각화 될 수 있는 아이템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상담 기법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셔서 활성화 시키시기도 하고 또 요즘은 또 보니까 물론 이제 커뮤니티나 SNS 많이 활용하시기도 하는데 뭐 경로당 지역 경로당이나 이제 이런 곳에 주민센터 이런 곳에 직접 가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주민들과 친밀도도 높이고 약국의 허들을 더 낮추는, 더 가깝게 여기게 하는 이제 그런 그 활성화 경영 노하우들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신체적인 거라든지 여기 필요한 나와 질병과 관련된 것은 의원에서 1, 2분 가서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서의 노인들에 대한 질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퇴화성 질환이나 뭐 일반 갱년기라든지 뭐 폐경이라든지 또는 이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 오는 질병은 몸에 관여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그런 관심도와 그다음에 나의 그런 애절함을 정말 해준다면 그것이 더 큰 이득으로 난 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초고령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건강 100세잖아요. 네. 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과정에서 동국제약이 마침 약국과 함께 이제 건강 100세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캠페인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정확한 캠페인명은 건강 100세 약국 관리 캠페인이고요. 아마 아시겠지만은 의약분업 시대 이후에 엄청난 약업 환경에 변화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고령 사회라는 테마를 기준으로 또 약업계에 엄청난 변화가 또 생길 거라고 예측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주도권을 이제 약국이 갖고 가야 될 건데 건강 100세 약국 관리 캠페인은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중장년층 분들이 건강한 100세를 원하시거든요. 그 방법을 약국에서 좀 찾자라는 캠페인으로 만들었던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소비자들이 관심 있는 질환으로 저희가 약국에다가 오픈 매대도 제공하고 정보 책자도 제공하고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도 제공해서 약국에서 이러한 제품이 있음을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력 장애, 현기증, 그 다음에 이명, 무기력증 이런 대표적인 제품들, 뭐 현재는 약국 시장에 크진 않지만 소비자 니즈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갖고 유니스를 갖고 소비자들이 관심 갖고 약국에 노출이 되게 된다면 약국에 그것 말고도 아까 얘기한 뭐 잇몸이 됐던 관절이 됐던 다양한 또 초고령사의 제품들과 연결을 한다면 선순환 구조를 갖고 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캠페인이 될 것 같고요. 이 캠페인을 단순히 약국가에 있는 약사님들과 같이 하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좀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이런 제품군이 약국에 있어요 라고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소비조사에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이런 제품들이 약국에 있는지를 소비자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또 약사님들을 조사해 보면 와서 찾는 사람이 없다고 또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둘 다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돼버리니까 이 중앙에 약간 브릿지 같은 역할을 저희가 이 캠페인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약국과 소비자를 좀 더 네. 가깝게 접점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동국제약이 이 캠페인을 통해서 그 기억력이나 현기증, 뭐 이명, 무기력, 면역 그 5가지 축을 카테고리화해서 네. 매대 같은 거 제공해 주시면 네. 저희가 그걸 딱 기준으로 삼아서 상담하기가 되게 네.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약국에서 지금 동구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고, 제가 또 약사님들 대상으로 일반 약 판매 기법 강의를 많이 해요. 그랬을 때 영양제를 어떻게 하면 잘 팔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으시는데, 저는 결국은 이 잘 파는 거는 결국 이렇게 니즈를 계속 상기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열이 약간 절반, 나머지는 이제 약사의 상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이한 약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권하기가 조금 그렇다라고 하시면 이 제약회사에서 주는 그런 매대라든지 POP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하셔서 소비자의 니즈를 이끌어내면 훨씬 더 판매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도 마찬가지, 자기가 TV만 틀면 이렇게 다 그런 정보들이 오는데 왜 약국에서는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없지? 라는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계속 왔을 때 약국에도 이런 게 있었네? 라는 걸 알려주면 훨씬 더 이제 말문을 트기가 좋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는데 훨씬 더 약국의 역할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그 합니다. 시각화된 상담 도구 이런 걸 좀 제공해 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뭐 기억력 자가 체크리스트, 예. 뭐 이명 증상 진단표 예. 맞아요. 이런 걸 너무 보면은 좋죠. 그 체크리스트를 보고 체크하면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서 OTC를 또 권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약국도 그 시니어 전문 상담 센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캠페인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처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소비자의 니즈 때문에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사님들의 니즈도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제품들과 질환이 좀 노출되는 거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 매대가 조금 크기가 좀 있다 보니까 컴팩트 매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그래갖고 조금 네. 면적이나 이런 거에 좀 제한이 있는 약국에도 이런 것들을 좀 놓여질 수 있다면 아마 이걸 계기로 초고령 사회에 하나의 환자분들과 약국을 연결하는 아까 얘기 드린 브릿지 같은 역할로 의미 있게 다가설 것 같아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아까 유선 약사님 아이디어 주신 것들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약국과 환자가 이제 접점을 좀 확대를 해야 하고 이제 서로 간 이제 공감을 좀 이끌어내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제약사가 얘기하신 표현 그대로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건강 백세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이제 긴 이야기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클로징 멘트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계속 얘기했지만은 초고령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 테마에 대한 활용, 그리고 이거는 셀프 메디케이션의 본격화라고 저는 마케터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의약분업 이후에 약업계의 새로운 변화의 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가 약국만 갖고 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미 타 산업 분야에서는 상당히 이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약국이 이 시대의 주도권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을 활용하고, 또 소비자들이 관심 있는 그런 질환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오픈 매대와 같은 제품에 대한 노출 등을 통해서 약국에서 그런 제품들이 있고 약사님이 근처에 있다라는 것을 좀 알리는 그런 것들이 되고, 또 제약회사도 그런 걸 열심히 해서 약국과 제약의 협업을 한다면 초고령 사회의 OTC 그리고 약국의 비전은 매우 밝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네. 요즘 뭐 약간 창고용 약국부터 해서 조금 그런 뭐 대형화되는 추세가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제 단골 약국이 살아갈 방법은 이런 만성 질환자들에게 이렇게 마음도 어루만져 주면서, 그 다음에 복약 지도도 하면서 가벼운 질환은 약국에서 먼저 상담을 하고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문화들이 좀 자리 잡히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약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는 이제 약에 대한 복약 지도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게 약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타 채널과는 다른 약사만의 그런 경쟁력이 생길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또 단골 관리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하면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우리가 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OTC를 최대한 약국에서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만성 질환에 관한 거, 그래서 뭐 진열도 신경을 써야 될 거고, 상담 기법이라든지 다양한 체크리스트들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제약사에서 좀 많이 제공을 해주시고, 약사님들도 이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고객 관리에 많이 힘쓴다면 앞으로 뭐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약국의 미래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 약사님. 네. 약국이 변하면 시니어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약국은 더 이상 조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죠. 그 시니어들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역할 열심히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사님들한테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최고의 두뇌들입니다. 이것이 단순 약국에서 조제나 이런 데 머무를 게 아니고 정말 환자들 대상으로 한 앞으로 나간다면 정말 국가가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분 패널 수고 많으셨고요. 그 초고령 사회는 뭐 현 시점에서 뭐 피할 수 없는 미래겠죠. 그렇다고 이제 이 피할 수 없는 미래를 뭐 절망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이자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약국이 그 가능성과 기회, 그 변화의 첫 번째 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논의가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사문화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